안녕하세요. 김은숙입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될 내용은요. 우리 강우 유출 계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우 유출 계수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선가 여러분이 들은 것 같죠? 그죠? 강우 유출 계수. 자, 이 단어를 제가 줄줄 읽으면 여러분이 지겨울 테고요. 내용에 관한 것은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강우 유출 계수죠, 그죠? 계수. 자, 빗물이 어디에? 강에 도달하는 뭔가에 대한 숫자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적용해서 해야 되는 거냐는 거야. 사실 저는 공부할 때 강우 유출 계수 이러면 하천의 토목에서 아니면 하천의 무슨 기술사 뭐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이야기했었죠, 그죠? 근데 저도 이걸 하면서 도대체 이런 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우 유출 계수가 비가 이렇게 오죠. 그러면 도로를 따라서 흘러내립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떠한 집수정을 통하게 되죠. 집수정에 물이 고였다가 그 다음에 모여서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든지 강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 이 유출 계수가 도시에서의 유출이 다르겠죠. 흐르는 게 다르겠죠. 지금 무슨 비탈면 같아, 그죠? 이렇게 도로를 좀 편편하게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 도시에는 지금 어떤 면을 가지고 있죠? 포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포장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에는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자, 농촌에는 여러분이 포장하는 걸 별로 못 봤죠, 그죠? 그래서 주로 토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와 농촌에 토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산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출 계수가 어떨 것 같아요? 빠르겠죠? 유출이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계수가 크겠죠, 그죠? 크게 돼요. 그럼 이런 게 우리 적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주로 뭐가 있나요? 시험이든 적용에 됐든 간에 그리고 포장면을 시공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강우 유출 계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하수에 관한 함량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도시에는 포장면이 많다 보니까 강우 유출 계수가 커져요. 커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토지에서 어떤 빗물이 와서 우리가 이 밑으로 물이 침투가 안 되고요. 어떻게 되죠? 침투가 되지 않고 바로 무슨 저장공, 우리가 말하는, 이게 뭐야? 저장소죠, 그죠? 저장소를 통해서 모여서 바로 강가로 흘러간다든지 하천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지하 수위로 빠져야 되는데, 지하 수위에 빠질 수 있는 양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가 많이 오면은 홍수가 난다든지 지하 저수가 되지 않고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떤 번에는 홍수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우기가 없는 날, 건기 같은 때는요, 밑에 하천의 물이 다 말라버리는 그런 경향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함량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지하수 함량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요즘은 이제 생태 면적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강우 유출 계수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맥락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교재를 보게 되면요, 강우 유출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자, 강우 유출은요, 말 그대로 강우가 계류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유수량을 계산을 해서 유출 계획을 하게 되죠. 그죠? 여기에 공식이 옆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3.6 뭐죠? FRRA입니다. A는 아무래도 집수 면적이겠죠, 그죠? 자, 이게 토목에서 사실 사용되는 양이에요. 우리가 강우 유출 계수를 구해서 하천의 통수 단면을 구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통수 단면을 우리가 100년 주기라든지 150년 주기로 해서 단면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래서 강우 유출이 많이 되면 이제 100년에 홍수가 한번 난다. 이랬을 경우에 강우 유출이 많이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통수 단면이 넓어져야 되겠죠. 아니면 어떠한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출 개수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공식은 사실은 외우는 거는 좋겠지만, 뭐,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죠? 집안일 하랴, 뭐 하랴, 여자분도 계실 거니까, 집안일 하랴, 그 다음에 가정일 돌보랴, 이러다 보면, 실제로 공식을 외울 수 있는 기회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프리로트를 해야 되겠죠, 그죠? 뭐 다 외워야 될 저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개념은 뭐예요? 자, 여기에 지금 문제가 개수예요, 그죠? 강우 유출 개수입니다. 공식을 써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공식은 책에 보면 나와 있고, 그리고 어딜 찾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릴 때 뭐 산수 뭐 2 곱하기 2는 4, 뭐 4, 8, 32 이런 거 외우듯이 외워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개수라는 것은 뭐예요? 개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물이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포장이 투수가 되지 않는 포장이다. 그래서 개수가 크면 클수록 물이 투수가 되지 않고 유출량이 많다. 그죠? 그래서 농촌의 통사 같은 경우는 개수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지하수로서 함량이 되더라. 이런 것 정도로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이제 교재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친환경 청면이에요. 자, 강우 유출 개수는요. 우리 뭐 상하수도에서도 할 수도 있고 토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친환경 청면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조경에서 특히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자, 친환경 청면하고 강우 유출 개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유출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산지 같은 경우는요, 0.75에서 0.8입니다. 아무래도 흐르는 양이 빠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논 같은 경우는 0.7, 0.75. 자, 평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이 처며드는 면이 아무래도 작으니까 그래서 0.6에서 0.7입니다. 자, 그 위에 맨 위에 한번 보실래요? 유출 개수에서 시가지와 계획도시. 자,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시에 들어가죠. 포장면으로서 투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강우 유출 개수가 크다는 소리야. 거의 1에 가깝죠. 그죠? 0.8이라는 것은 뭐 1이 더 큽니다 소리 하면은 그건 누가 몰라? 그지? 단지 1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는 만큼 어떻게 된다? 집수가 되지 않고 바로 빠져나간다는 소리야. 그만큼 그래서 도시에는 홍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도시에서 물이 잘 빠져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도시에 흙이 쫙 놓여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구두 신는 저도 그 흙이 막 있어가지고 비 오는 날 철퍽철퍽하면 그 다음날 신발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싫어요. 도시민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랬는데 뭐 자기 집 앞에 완전히 흙이 있다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포장을 하기는 하되 어떻게 한다? 어느 부분적으로 가서는 실제로 포장해서 투수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공간이 있어.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다 살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63%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공간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큰 도로면에 지금 아파트가 접혀져 있습니다. 우리 집은 아파트에 큰 도로에 안 접혀져 있는데요. 이런 건 여러분 좀 안 좋은 동네에 사는 거고, 그지? 저는 이렇게 좋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실제로 인동 간격도요 굉장히 넓고요, 포장면도 좀 넓습니다. 이 도로면도. 그래서 지금 앞에 여러분의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살고 있는 곳에 딱 입구에서 나왔다 봅시다. 입구에서 나와서 보면 이렇게 화단이 있죠. 화단이 있고. 사실 여러분 뭐 의도적으로 화단을 밟고 가는 일은 없어요. 그죠? 화단에 뭐 볼일을 보러 가지 않는 이상은 볼일 보러 간다 이러니까 좀 이상하다. 어쨌든 뭐 나무를 심는데 뭐 나무를 심기 위해서 간다든지. 자,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나옵니다. 화단이 보이는데 그 앞에 나오는 것이 전부 다 포장면이에요, 여러분. 그죠?
심지어는 아스팔트죠. 아스팔트. 아스팔트고요. 그 다음에 뭐 주차장도 전부 다 포장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보일 수 있는 땅은 화단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면적 단위를 따져봅시다. 이 면적 단위가 10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100 안에 우리가 실제로 토사면이 몇 프로를 점유하겠느냐는 거죠. 사실 10% 될까 말까예요. 그죠? 따져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상세히 들어간다면 법적인 면을 생각해 봅시다. 적용 면적을 생각해 보면 뻔하겠죠. 아파트의 적용 면적은 법률상 10%예요. 그러면 다 합쳐서 10%인데 이 화단의 면적으로 본다면 실제로 10%보다 더 작죠. 8%, 6에서 8% 정도밖에 점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 다음에 차 타고 쭉 나오면 전부 다 아스팔트 포장이죠. 그죠? 뭐 선생님 우리 집은 시멘트 포장인데요. 그래 칩시다. 시멘트 포장이든 아스팔트 포장이든 뭐예요? 강우 유출 개수가 전부 다 0.8 이상이죠. 0.8 이상이라는 것은 투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물 다 어떻게 해요? 이물 다 어떻게 가죠? 이물을 싹 끌어가지고 여기다가 집수정이 하나 탁 놓이죠. 그죠? 고저로 따져보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물 다 어디로 가요? 다 합쳐가지고 여기서 집수정이 나오게 되겠죠. 사실은 뭐 따져보면 도로의 중앙에 이렇게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따져본다면 집수정에 있어서 이물이 몽창 다 빠져. 그 다음에 이물은 다 어디 가죠? 이물은 각각 아파트 단지에서 크게 나와서 주 도로로, 메인 도로로 집수정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이 집수정이 점점 커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어느 지역을 계획을 하는데요. 그 지역에 원래 옛 동네였기 때문에 이런 집수정이 없었어요. 하수 계획이 없었어요. 우수 계획이 없었어요. 그 우수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집수정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집수정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강우 유출 개수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강우 유출 개수에 의해서 집수정 크기가 정해집니다, 여러분. 크기가 우리가 보통 적용해서 쓰는 것은 좀 그림이 이상하다,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적용해서 집 앞에서는 0.6 정도, 0.8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지역이 아니고 한 아파트 단지에는 1.0 정도가 되죠. 깊이 1.0. 그 다음에 더 크게 가서는, 여기에 가서는 3.0 정도가 됩니다. 토목에서 쓰는 것은 한 3m 정도도 굉장히 크죠. 그죠? 집수정도 조경에서는 사람이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데, 토목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중장비가 와서 이렇게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우 유출 개수를 정합니다. 그럼 선생님 강우 유출 개수를 우리가 뭐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죠? 집수 면적과 그 다음에 강우 유출의 각각의 개수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선생님 이 강우 유출 개수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그죠? 공식 만든 아주 수학자들이 만들었든지 우리보다 더 영리한 사람이 만들었을 거니까 우리는 있는 거 그대로 사용만 하면 되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볼펜 그거 뭐 우리 사용만 하면 되는 거지. 볼펜이 어디서 생겼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죠. 볼펜의 구조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분필 있는 거 그냥 사용만 하면 되죠. 그죠?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어떻게 사용한다 정도만 알면 되지. 이게 어떤 분자식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기계에 의해서 어떤 열을 가해서 만들어졌다까지는 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강우 유출 개수가 크면은 클수록 도시 지역이다. 그리고 불투성 포장 같은 경우는 1에 가깝다.